네, 지난 시간에 우리 압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자, 우리 오늘 압력의 크기를 한번 삼각 플라스크 가나 다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 플라스크를 스펀지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스펀지가 좀 눌리겠죠. 그쵸? 자, 근데 그 눌리는 정도는 같을까요?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눌리는 정도는 가나 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눌릴까요? 네, 가장 많이 눌리는 것은 다예요. 그 다음에 많이 눌리는 것이 나. 그 다음이 다예요. 가예요. 네. 자, 다가 가장 많이 눌리고 나,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스펀지가 눌리는 정도는 뭐를 의미하느냐? 압력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은 누가 가장 크다고요? 네, 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나, 그 다음이 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펀지가 눌린 정도를 통해서 압력의 효과를 알 수 있어요. 압력이 누가 가장 큰지. 자, 그러면 먼저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와 나는 자, 어때요? 접촉 면적은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가와 나에서 다른 점은 물의 양이 달라요. 가는 물이 한 반 정도 담겨 있는데 나는 물이 가득 담겨 있지요. 그쵸? 자, 그러니까 물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누가 더 무거워요? 나가 더 무거워요. 그쵸? 자, 무게는 나가 더 많아요. 이 무게는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중력의 크기예요. 그쵸?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 중력의 크기가 가보다 나가 더 커요. 따라서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접촉 면적이 같을 때에는 힘의 크기가 어떨수록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의 크기가 크다. 그쵸?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와 나의 비교를 통해서 접촉면의 넓이가 같을 때에는 작용하는 힘이 어떨수록 얘들아?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다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와 다는 뭐가 같아요? 물의 양이 같아요. 자, 물의 양이 같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쵸? 무게가 같다. 누가? 나와 다가. 그쵸?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네. 그쵸?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근데 접촉 면적이 어때요? 스펀지하고 닿고 있는 접촉 면적을 살펴봤더니 자, 나의 접촉 면적은 이만큼이에요. 굉장히 많지요? 많아요? 자, 근데 다는 이만큼이에요. 접촉 면적이. 되게 좁네요. 그쵸? 자, 따라서 나보다 다가 더 접촉 면적이 작아요. 자, 접촉 면적이 작은 애가 더 어때요? 압력이 컸네요. 그쵸? 아, 면적이 어떨수록 얘들아? 작을수록 압력은 반대로 커진다. 아, 압력과 면적은 반비례 관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위에 또 적어줄 수 있겠죠. 아, 작용하는 힘이 같을 때에는 이렇게 나와 다가 같을 때에는 접촉 면적이 어떨수록 좁을수록 접촉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커진다. 자, 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압력의 크기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압력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압력을 크게 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해야지 좋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못이죠. 못이에요. 그쵸? 자, 벽에 반대 방향으로 못을 박으면 박혀요? 안 박혀요? 안 박혀요. 면적이 넓은 쪽은 박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뾰족한 쪽으로 해야만 박혀요. 그쵸? 좁은 면적에 큰 힘이 집중되다 보니까 벽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빨대 뾰족한 부분이 요구르트를 뚫을 수 있는 것처럼. 그쵸? 자, 이렇게 압력을 크게 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좁은 면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자, 모처럼 좀 뾰족한 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뾰족한 거, 못, 스케이트 날. 뾰족한 삽인데 어떤 삽이에요? 삽이 이렇게 뾰족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땅을 파기가 쉽겠죠. 자, 그럼 스케이트 날은 압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얘들아? 스케이트 날은 압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스케이트 날 역시 굉장히 날카롭죠. 그쵸? 밑에 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서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예요. 압력이 크게 작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스케이트는 얼음판 위에서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탈 때 우리가 재미있으려고 스케이트를 타는 거잖아요. 잘 미끄러져야지 재밌겠죠. 그쵸? 이 스케이트 날 좁은 면적에 나의 체중이 막 쏠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힘이 좁은 면적에 작용하고 있어서 압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겠죠. 자, 압력이 굉장히 이 스케이트 날 아래쪽에 많이 작용해요. 그러면 얼음판 위에 얼음 위에서 압력을 크게 가하니까 이 얼음이 어떻게 된다? 이 압력이 요 부분이 녹아요. 얼음이 녹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됩니다. 그러면 스케이트 날이 지나가는 곳은 물이 되어요. 자, 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미끄러집니다. 잘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기름칠 하잖아요. 윤활유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판에서 잘 미끄러지려면 그 윤활유 역할을 잘 미끄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에요. 근데 날이 날카로워야지 좁아야지 이렇게 큰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스케이트 날이 지나가는 부분에 얼음을 물로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뾰족한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뾰족한 경우 송곳도 있을 수 있겠죠. 송곳. 자, 송곳 엄청 뾰족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옷에 바느질 할 때 우리가 바늘을 사용해요. 자, 바늘 역시 뾰족한 부분으로 찔러야지 옷감 속에 들어가죠. 뒷부분으로 넣게 되면 옷감 속에 잘 안 들어가요. 그쵸? 들어간다 해도 빼기도 힘들고, 그치? 자, 이런 경우가 압력을 크게 하여 이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압력을 작게 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면적이 어떻게 넓은 면적인 경우를 찾아보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요 스케이트랑 반대인 스키, 스노보드 모두 다 어때요? 면적이 넓어요. 자, 스키와 스노보드는 둘 다 얼음판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스키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스키장에서는 눈 위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쵸? 자, 눈 위에서는 면적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커져가지고 잘 눌리죠. 눈 속에 쑥 빠져버려가지고 잘 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눈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스키와 스노보드는 둘 다 면적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눈 위를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게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피.
선생님 설피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피를 처음 들어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설피가 뭐냐 하면 눈 위를 걸을 때 신는 신발이에요. 자, 생긴 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설피는 요 신발을 신은 채 밑에 이렇게 발바닥에 대는 거죠. 그래서 신발 위쪽으로 이렇게 끈을 씌워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신는 신발입니다. 자, 설피를 이제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약간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면적을 넓게 해서 눈 위를 쉽게 걸을 수 있게 하는 신발입니다. 자, 또 압력을 작게 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강이 얼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건너죠? 네, 기어서 건너요. 그쵸? 자, 서서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발바닥에 나의 체중이 쏠려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좁은 발바닥에 큰 힘이 작용하니까 얼음이 깨져가지고 강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체중이 분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엎드려가지고 기어서 간다면 나의 체중이 넓은 면적에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압력이 작아지고 얼음판도 이제 깨지지 않겠죠. 그쵸? 이런 경우 압력을 작게 하여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으로 가서요.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압력의 개념은 고체의 압력이에요. 그쵸? 자, 고체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의 크기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기체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기체의 압력을 살펴보고 싶어요. 기체의 압력을 살펴보고 싶어요. 자, 풍선 안의 공기는 어떻게 압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풍선 안에서 나타나는 압력은 이제 기체의 압력이 되는 거죠. 그쵸? 자, 풍선 안의 공기는 어떻게 압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볼까요? 자, 힌트가 어디에 나오느냐?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남학생이 지금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자, 공기를 불어넣으니까 공기 입자들이 풍선 안을 채우게 되겠죠? 이때에 나타나는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삼각 플라스크에서는 어떤 무게,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힘이 가해져서 힘이 생겨서 압력이 생긴 거거든요. 단위 면적에. 자, 그러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힘이 생기는 걸까요? 중력일까요? 아닙니다. 고체에서 작용하는 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자,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생기냐? 기체, 풍선 속에 보시면 이 파란색 기체 입자가 보이죠? 이 파란색 기체 입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배웠잖아. 그치?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한다. 자,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잘 표시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놨네요. 그쵸? 입으로 풍선을 불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데 왜 그러냐? 풍선 속에 기체의 입자가 어떻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움직이면서 풍선 안쪽 벽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던 얘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해서 풍선 벽면에 충돌을 해요. 그러면 충돌해서 튕겨져 나오겠죠. 튕겨져서 이제 이쪽 벽으로 가요. 그러면 이쪽 벽면하고 또 부딪혀서 또 어떻게 될까요? 또 튕겨져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벽면에서 또 튕겨져 나오겠죠. 자, 이렇게 기체 입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풍선 벽면을 계속 칩니다. 얘들아, 계속 충돌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돌에 의해서 뭔가 풍선 벽면이 힘을 받겠죠. 그쵸? 자, 충돌하여 풍선을 밖으로 밀어내겠죠. 그쵸? 이때 힘이 생겨요. 이때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압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학습지에 정리해서 쓸 수 있을까요? 네, 어디에다 쓰면 되겠어요? 내용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서 찾아서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풍선 속의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풍선의 안쪽 벽에 충돌하여 풍선을 밖으로 밀어내요. 이때 밀어내는 이 힘에 의해서 뭐가 압력이 생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배웠어요. 자, 기체의 압력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자, 기체의 압력이란 기체 입자가 용기에 충돌할 때 용기 벽에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 넓이하고 힘의 개념이 나왔죠? 기체의 압력이라고 한다. 자, 요 개념을 또 어디에다 적어주자고요? 학습지 여기에다가 정리해서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한번 적어줘 볼게요. 자, 기체의 압력은 줄여서 뭐라고 하죠? 기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기체의 압력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자, 풍선을 봤을 때 어땠어요, 얘들아? 여기다가 계속 불어주면 풍선이 어떻게 해요? 풍선 속에 기체의 입자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쵸?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풍선이 커집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커져요? 풍선이 한쪽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골고루 둥근 모양으로 모든 방향으로 풍선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기체의 압력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기체의 압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 모든 방향으로 기체의 압력은 작용해요.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압력이 만약에 이쪽 방향의 압력이 더 크고 이쪽 방향의 압력이 작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풍선의 모양이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커져야 되겠지. 그치? 근데 풍선은 어떻게 됐나요? 둥근 모양으로 둥근 모양이에요. 그쵸? 그 말은 뭐예요?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쵸? 압력이 풍선의 모든 벽면에 같은 크기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기도 같더라. 압력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고 이때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과 충돌 횟수.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어떨수록 얘들아? 그렇죠.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 자, 기체의 충돌 횟수가 많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체 입자의 수예요. 수가 어떻게? 많을수록. 수가 많으면 더 충돌을 많이 하겠죠? 왜요? 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용기 크기가 똑같아요. 자, 누가 더 많이 충돌하겠어요? 오른쪽이 더 많이 충돌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용기 부피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까요? 용기 부피가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입자가 3개가 있어요. 여기도 3개가 있어요. 어때요? 누가 더 많이 충돌해요? 네, 오른쪽이 더 많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 충돌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용기 벽면에 가해진 힘이 커진다는 거고, 그 말은 압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선생님하고 확산 때 배웠죠.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공원의 어떤 공용 화장실 앞을 지나가면 냄새가 더 심하게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왜 그렇다고 했어요?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데 여름철에는 더 어떻게 활발하게 퍼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속도에 이 온도가 영향을 끼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속도가 빨라져요. 기체 입자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충돌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입자의 개수가 같아요. 근데 온도가 오른쪽이 높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왼쪽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오른쪽은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충돌 횟수는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3가지가 뭐를 충돌 횟수를 어떻게 많아지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쵸?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또 압력은 커지잖아요. 그쵸? 자, 1번과 같은 경우가 교과서에 잘 나오고 있어요. 1번과 같은 경우 기체 입자수가 많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요. 자, 바람이 빠진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으면 자전거가 팽팽해집니다. 자, 자전거가 왜 팽팽해질까요? 공기를 계속 넣으니까 기체 입자 숫자가 많아지죠. 많아진다는 것은 충돌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충돌이 많아지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기체의 압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자전거 바퀴는 팽팽해진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요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형성평가 문제 1번, 2번, 3번, 4번까지 푸는 것이 숙제입니다.